아니 어떻게 남이 내 맘 같아?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개성이 그 사람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욕심이 있는 거잖아. 직원이 내 맘 같기를 바라는 거냐. 혼자 막 내 맘 같이 확 잘라. 이런 생각만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오늘 대본 썼는데 나는 생방 중에 막 얘기해버리거든. 김주희 작가, 주희 오늘 대본 좋았어. 야, 그렇지. 이거지. 너무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 이름이 나가고 막 그러니까 뭐 좀 약간 티는 못 내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막 그런 것도. 그러니까 칭찬하고 나니까 나도 기분 좋고 인정하니까. 나는 그게 제일 큰 어떤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고 큰 코어가 되는 힘인 것 같아요. 코어의 어떤 근육을 아주 조직의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힘.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거. 그리고 본인이 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그 두 개. 그 인정 두 개. 직원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다 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남이 내 맘 같아?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개성이 그 사람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욕심이 있는 거잖아. 직원이 내 맘 같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 자식이 왜 내 맘 같아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인격체는 그 사람 건데 그렇지만 내 마음 같다는 건 내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지. 그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이 잘못한 거는 내가 보기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 조직과 이런 결이 좀 다른 느낌인데 요거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 막 내 마음 같이 확 잘라. 이런 생각만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은 좀 이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 사람의 입장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조직에 들어왔고 나는 왜 저 사람을 뽑았을까? 본인이 뽑았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했잖아. 근데 그 사람도 선택을 해서 왔지만 내가 안 뽑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뽑아놓고서 내 맘 같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조직 안에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잘 펼칠 어떤 그런 준비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맘 같기를 바라는 것은 발전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 많죠. 우리 매니저부터 해서 지금 이제 매니저는 괜찮은데 저기 앉아 있어갖고 네. 전에 이제 매니저를 많이 써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애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고 막 그랬는데 심지어 뭐 매니저인데 안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 못 일어났는데 지는. 스케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 택시 타고 갔어요 나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같이 스케줄에서 1박 2일 스케줄이었어요. 같이 방을 잡고 이 방 저 방에서 이제 콘도에서 자는데 나는 일어났어 이미. 아침에 이제 어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막 울려 뭐가 몇 개씩 켜놓은 거야 옆에 주위에다가 이렇게. 그게 못 일어나. 그게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거는 매니저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놨는데도 알람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못 일어나면 그 의지가 아닌 거야. 그럼 내 맘같이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매니저를 하지? 왜 저렇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 친구는 또 매니저인데 운전을 좀 정말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하면서 계속 졸고 심지어는 막 사고도 나고 막 그래. 그럼 얼마나 불안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내가 부합이 되는 것인가. 나는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양과 태도가 있나. 이거를 본인 스스로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매니저, 무작정 어떤 일.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상대 조직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사실은. 처음에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대화의 예절이 있잖아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눈은 좀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고 내 할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화의 예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부서가 어느 부서에 들어갔어. 나는 지금 어떤 뭐 장사라면 그 식당 조직이 들어갔으면 난 서빙으로 왔으면 서빙을 잘해야 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투입되기 전에 저는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회사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왔는데 저는 가르쳐 주십시오. 뭐 낮은 자세로 시작을 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예 도화지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든가 차라리 그냥 자존심만 있어갖고 자존감 막 누가 뭐라 그런다고 괜히 막 그 사람 싫어하고 막 그런 서양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그 하나의 방송을 만들려면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그 팀에서 경영자로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칭찬인 것 같아요. 그건 칭찬이에요. 진짜 잘한 거를 잘한다고 해주는 거야. 인정하는 거지, 인정. 근데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칭찬은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왜 고래만 춤춰야 되냐고. 사람도 좀 춤을 추고 싶은데 칭찬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잘한 것을 잘했다고 진심으로 해주는 인정. 그랬을 때 본인의 자존감도 올라가요.
남이 잘한 걸 잘한다고 칭찬했을 때, 그건 진심으로 칭찬해줬을 때, 그 사람도 이게, 에너지도 올라가고, 막 좋아지고, 막, 그런데 칭찬을 하고 인정하는 사람도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니까? 아, 그 칭찬을 하는 나. 그거는 진심으로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돼서, 작가가 오늘 대본 썼는데 나는 생방 중에 막 얘기해버리거든. 김주희 작가, 주희 오늘 대본 좋았어. 야, 그렇지. 이거지. 너무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지 이름이 나가고 막 그러니까, 뭐 좀 약간 티는 못 내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막 그런 것도. 그러니까 칭찬하고 나니까 나도 기분 좋고, 인정하니까. 이게 이 조직에서도 과, 부서, 같은 과가 뭐 이렇게 있어. 한 팀에 있는데 누구 하나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앞에 질투나고, 식이 나고. 그러기에 문제인 거야. 나도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데 이건 쟤만 저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꾸 뭔가 뭐가 틈이 자꾸 생기고 벌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했대. 누가 봐도 잘했대. 그래? 사실 자기 봐도 잘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저 정도 누구나 하지 않나? 그러지 마요. 그냥 축하합니다. 와 어째요? 내가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속 편해. 속이 편해. 그게 왜 쉽지 않을까? 잘한 것을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건데 그게 같이 사는 사람의 어떤 경쟁사회라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제일 큰 어떤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고 큰 코어가 되는 힘인 것 같아요. 코어의 어떤 근육을 아주 조직의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힘.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본인이 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그 두 개. 그 인정 두 개. 솔직히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이걸 그랬습니다. 그런 거군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빨리 들어대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속 시원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냥 위에 상사들이나 이렇게 볼 때는, 뭐 그냥, 좋았어. 좋았는데, 이렇게 되잖아. 대가 되잖아. 좋았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해. 그러면 이거 갖고는 부족해는 좋았지만 부족하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결론은 부족하다는 거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야, 또. 그잖아요. 아이한테도 똑같이 부모가. 아이가 막 저번 점수보다 잘 받았고 왔는데, 야, 좀 더 잘하면 100점 받을 수 있겠는데? 애는 정말 지금 좋은데. 자, 잘했는데, 여봐, 올라오잖아. 하면 된다고. 100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지. 인정받고 싶으니까 막 열심히 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게 다 같이 인정하고, 서로 잘못하면 인정하고, 잘하면 인정해주고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서나 그 팀은 진짜 분위기가 좋을 거야. 인정 두 가지를 무조건 잘해야 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 위에서도. 조직원들한테 솔직히 리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사람들한테.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사람도 윗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걸 인정.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진짜 이게 진심이, 둘 다 진심이어야 돼. 진심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정들을 잘 하려면 나를 잘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글을 쓰시면서도 많이 풀어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라는 그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솔직한 나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뭐 어떡할 건데? 이렇게 솔직하게 세상에 나를 툭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답답하고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솔직하지 못한 다른 옷을 입고 강한 척,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맡고 있는 거죠. 솔직한 마음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뱉으면 돼. 하면 되는데 하기 직전에 또 내 머릿속에서 아니야 그거 뱉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할지도 몰라. 조금 깎고 조금 빼내고 다른 걸 이상한 걸 더 보태기도 해갖고 푸찌 같은 못한 나를 던져. 그럼 그 마음 편하냐고. 내 마음이 아닌 얘기를 던지는데.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이제 그냥 이게 뭐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거야. 서로 계속 그러면은 그저 조직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냥 솔직한 나를 그 아내와 아들과 그 어설픈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난 진짜 어설프거든. 어떤 부분에서 어설퍼. 잘을 흘리고 뭐 하다가 뭐가 좀 큰 사고 한 번씩 내고 내가 그렇거든. 그래 그거를 내가 일부러 안 내려고 막 아닌 척 하다가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편하게 살다가 또 그런 사고가 나면 막 웃어. 그렇지 아빠가 그렇지 뭐. 그래 내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고를 내기 전에 하지 말라고 뭐 와이프가 그걸 미리 뭐 면회 방지해 준다거나
네, 그런 이제 서로의 보완적인 입장이 생기기도 하는 거지. 그래야 그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없는 게 뭐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영원 씨는 이게 조금 없더라고, 부족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저걸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모르는데 어떻게 해주냐고. 약간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글 쓰는 것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너무 추천하죠. 근데 이런 작업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너무 어색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그냥 나한테 나를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쓰냐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거야. 막. 오, 떠오르는 떠오르는 대로 막 써. 예를 들면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 친구와 있었던 일인데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면 그런 거 막 쓰는 거야. 막 써. 솔직한 내 마음을 쓰는 거야. 나는 그게 뭐였고 고백을 한 거지 나한테. 그게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막 그 친구 안 보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냥 헤어져서 안 봤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했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런 것들. 주로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 거를 고백하는 거야. 마음에 걸리는 거. 엄마랑 싸웠었는데 그때 일화라든가 내가 엄마를 상처 줬다거나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책에도 있지만 어떤 그 신인 개그맨 때 내가 어떤 PD가 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나를 개무시하는 것처럼 여겨갖고 막 엄청 짜증이 나. 저거 나중에 나 잘 돼갖고 너 죽었어 아주 나도 무시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딱 갔더니 아유 어서오세요 김철 씨 이러는 거야 그 PD가. 나 혼자 갖고 있었던 거야 마음속에. 그 사람은 관심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과 나를 향한 어떤 그런 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그걸 업신여기거나 혹은 무시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나 혼자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로. 풀어보면 좀 실체를 볼 수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나는 어설픈 게 그러다 보면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 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또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야. 글을 쓰다 보면. 그래서 나한테 솔직한 나를 고백해보는 거야. 진짜 그 글쓰기는 너무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시간 날 때 취미도 좋지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시간 날 때 나한테 나를 계속 고백해보세요. 제가 진짜로. 글 쓰다가 뭐에 부딪히냐면 남들이 이 글을 읽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떠오르면 책을 못 써요. 그리고 사회생활 똑같잖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냥 써야 돼. 그냥 나를 써야 돼. 그래야 글이 써지고 그래야 솔직할 수 있고 그래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또 이건 오로지 나를 위한 책이었다. 그렇게 썼잖아요. 독자들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냥 그렇게 책에도 썼죠. 이 책을 추천하는 제 1순위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다 봤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나 같은 가장이나 아니면 결혼을 안 했어도 한 40, 50대 그 남자분들 진짜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갈 그런 그 남자들. 이 책을 잘 안 읽으세요 그분들이. 중요한 건. 근데 그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사서 선물을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사서 읽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그러면 아내분이나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읽어. 먼저 읽고 그러고 나서 선물을 해서. 그러면 관계도 좋아진다. 내가 읽어봤더니 여보 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여보도 한번 읽어봐.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의 나를 그냥 이제 이 세상에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꼭 부여잡고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이제 자기는 뒷전이고 항상 가족이 먼저고 그런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그렇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원래는 그건데 행복이 가족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나의 행복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즐기면서 집중되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 행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좋지 그것도 행복일 수 있지. 근데 내가 정말 과연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었나에 대해서 그걸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다 그런 것들 그런 게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조직도 그런 것 같아요. 내 행복 먼저 챙기고 감정 어디서 읽은 책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안 좋은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는데 그 감정 중에 가장 전도율이 빠른 감정이 행복이에요. 한 사람이 행복하면 적어도 100명 이상이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영원 씨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행복한 거야 그냥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맛있었어. 이 차가. 맛있어 행복해. 그러면 나의 행복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최대 100명까지 빠르게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든대. 근데 우리는
우리 와이프가 행복했으면 뭘 해주면 좋겠어. 명품백 사줘. 와이프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행복을 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 행복이 그 전염이 빠르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아주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글쓰기도 쓰다 보면 진짜 막 여기서 막 전율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게 막 문장력이 좋고 어휘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막 가슴이 뻥 뚫어지는 거야. 그 느낌 때문에. 아, 왜? 누구한테 고백 못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그러면서 웃음이 막 난다? 이제 왔네. 이제 왔어. 이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도 뭐 여기 가인지의 그 명이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이즈 러브잖아요. 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조직 안에서 비즈니스 안에서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먼저 이타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럼 내가 행복하면 뭐가 행복하지? 그냥 일을 잘해서 조직에서 인정을 해줘서 행복? 그때만 행복한가? 월급이 들어오는 날만 행복한가?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했을 때 그냥 일을 하다가도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 나같이 DJ 할 때 2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조직에 가는 약간의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회사 커피가 맛있어. 회사 커피가 맛있어. 근데 회사 커피를 마시러 그러면 한 잔 마실 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회사 커피는 왜 이렇게 맛있지? 뭐 이런 거라든가. 회사 사내 식당이 뭐 맛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뭐 영월 씨가 볼 때 남자 직원이 뭐 잘생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미소 짓는 게 참 괜찮아.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거기서 찾아놓고 심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하나씩 네. 톡톡톡 놔두고 그거 만나면 행복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성실하긴 겁나 성실한데 영리하진 않아. 그럼 또 겁나 영리한데 성실하지 않아. 조직을 누구한테 둘 거예요? 한 명을 뽑아서 조직 안에 둬야 돼. 누굴 둘 거예요? 그리고 체크만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체크했다고 어떻게 다 알아? 그걸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경영하는 사람들도 여기 안 오는데 나 신경 안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딴 데 가고 그럼 회사 돈 쓰고 이렇게 기회비용들이 날아가고 그러다가 잘 됐겠어요? 까보니까 돈이 다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주도적으로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